내가 세 번째 책을 쓴 거는 이 호텔 스토리에 대해서 썼는데, 이 호텔을 분양을 받고 나서 나는 거의 내 인생도 뒤틀렸고 내 잘 나가던 파이프라인도 완전히 뒤틀렸고 너무 많은 것이 급전직하를. 그래서 그 세 번째 책에서 말도 안 되는, 그냥 상상도 못하는 세계를 나는 봤기 때문에 그거를 세상에 알려야겠다 생각하고서는 이제 책을 쓴 거였거든. 근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부동산 투자 실패기야. 세상에 많은 책들이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것들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실은 이 투자라는 건 왜 투자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투자인 거야. 안 그러면 저축, 뭐 예금,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지.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리스크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장밋빛 그런 것만 펼쳐서 보여주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자신만만하게 한마디로 성공파리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하니까 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뭘 알아. 그렇다고 그러면 또 그런 줄 알잖아.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오히려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나의 처절한 부동산 실패기를 책으로 쓰면서 거기에 부록으로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되는 점, 그런 거를 쫙 써놨어. 나중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앞에 거는 실패담이고 너무 보는 사람이 힘들어 할 정도의 내용이야. 근데 많은 분들이 뒤에 그게 엑기스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 걸. 그래서 거기에 쓴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오늘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는, 일단 내가 1번으로 얘기를 한 건 공부하라야.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만 보면 나도 그랬고 공부를 하지 않아. 사실 다른 데 어디 가서 몇만 원짜리 아니면 몇십만 원짜리 사면서도 벌벌벌 떨면서 이걸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한 푼이라도 더 깎으려고 그러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 나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히려 몇천만 원, 몇 억이 들어가는 거는 오히려 과감해. 투자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공부를 하는 거는 유튜브 같은 거나 아니면은 강의 같은 거, 그런 거를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일단 내가 생각을 하기에는 책을 읽어야 돼. 책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지식과 노하우와 경험과 그런 거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거를 정말 열심히 정리를 해서 정제해가지고 쓰는 거거든. 그리고 그건 짧은 영상이나 강의처럼 압축시킨 거 아니고 좀 더 많이 풀어져 있어. 그리고 그거를 한두 권 읽어서는 안 돼.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그런 걸 나도 너무나 많이 봤어.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어. 짧은 지식이 다인 줄 알아. 그걸 가지고 우기고 주장하고 고집을 부리는 거야. 근데 오히려 많이 알면 알수록 자기가 더 모른다는 걸 더 알게 돼. 왜냐하면 자꾸 지식을 읽을수록 더 많은 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모른다는 거를 점점 더 깨닫게 돼. 독서에 있어서는 집중 독서를 권해. 내가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생각을 한다면 한두 권 읽으면은 막 아는 것 같단 말이야. 왜냐하면은 그거 보면 맞아, 그렇게 해서 내가 그걸 알게 된 것 같아. 근데 그거를 10권 읽고 나잖아. 그러면 달라져. 내가 집중 독서를 하면서 알게 된 건 뭐냐면, 책을 막 읽고 그 분야에 있는 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단계가 되냐면, 어떤 책을 읽어도 새로운 얘기가 나오지가 않는 때가 와. 그게 그 독서의 마무리 단계야. 계속 읽어도 다 내가 아는 얘기만 나와, 더 이상. 그때는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좀 충분히 읽었다고 생각을 할 만해. 근데 내가 읽어도 또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아직 안 간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거를 일단은 한번 알려주고 싶고, 왜냐하면 분양형 호텔에 대해서는 신개념이었고 새로운 유행이었단 말이야.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 인터넷만 좀 찾아봐도 되고. 근데 내 머리로 생각을 하고 공부 안 하고선 그냥 뛰어들었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리는 사람들은 이미 있었어. 이 구조가 조금 이상하다, 이거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미 있었어. 공부를 했었으면 그걸 알았겠지. 공부를 안 하고서 뛰어들어서 이 사단이 나고 이 개고생길을 10년이 넘게 했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다른 건데, 우리가 부동산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단 말이야. 내가 어디에서 살든 공간 아니잖아. 그게 많은 사람들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기도 하고 단독주택 아니면 오피스텔 아니면 굉장히 다양한 곳에 살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아파트가 많지. 그 다음에 오피스텔 많이 있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관리소야.
관리소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아. 내가 내는 관리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아니면은 누가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사각지대야. 그리고 사각지대는 어때?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당하기가 너무 쉬워. 분양용 호텔을 분양을 받고 여기서 싸우면서 다른 분양용 호텔에 있는 나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분들하고도 굉장히 많은 교류를 했단 말이야. 관리소와의 전쟁이 그 중에 되게 큰 부분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관리소와의 전쟁이 정말 끝이 안 나. 제대로 하고 있는 관리소들도 있어. 내가 다른 자산들이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런 데에서 나는 이런 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니까, 그런데도 관리위원회라든가 그런 데를 통해서 관리소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런 거를 지켜보는 포지션에 많이 가 있게 됐었어. 그러니까 나는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야. 어느 관리소가 지금 정상적이지 않게 하는지, 어디가 그래도 꽤 잘 하는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비정상 중에 비정상이야. 그래서 아직도 이 전쟁이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 근데 가만 보아하니 누군가 비정상적으로 되어가고 있고 그런 거를 알고 있다고 그러면 트러블이 생기는 거고, 아니면 잘 운영을 하고 있으면 괜찮아. 근데 괜찮은데 관리소가 멀쩡하지 않은 곳들이 있더라는 거야. 사각지대에 있는 거야. 왜냐하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특히 집합 건물이 더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수익형 부동산 같은 데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관리소 문제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게 돼. 아파트도 관리소가 있어. 아파트에서도 잡음이 날 때들이 있어. 확실히. 뉴스에서 가끔씩 들었을 거야. 근데 뉴스에서 나오는 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야. 아무도 관리를 안 하는 거야. 집합 건물이 뭐냐면 아파트 같은 주거형이 아닌 수익형 건물들을 대부분 집합 건물이라고 그래. 그래서 오피스텔도 집합 건물이고 상가 건물도 집합 건물이고 그 외의 것들, 주상복합도 집합 건물이야. 그런 데들을 보면 대부분,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자가로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아. 예를 드는 거야. 그러면 내가 세를 들러 살고 있어. 내 집이 아니야. 별로 관심이 없어. 집주인도 내가 살고 있잖아. 관심이 없어. 누구의 관심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사각지대가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그 안에서 이권이라든가 이런저런 오만 가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높아져 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데 보면 관리권을 갖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 왜냐하면 그런 거에서는 관리단 집회라는 거래. 집합 건물인 경우에는 관리단 집회를 해서 많은 표를 받으면 굉장히 많은 것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 그리고 집합 건물에는 정말 희한한 제도가 하나가 있는데, 관리인이라는 제도가 있어. 한 명을 관리인으로 선정을 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 관리회사를 선정을 하는 것도 뭐를 하는 것도 다 이 사람의 최종 승인 하에 이루어질 수 있어. 그러면 얼마나 이 사람이 큰 권한이겠어. 근데 그거를 아무도 이해를 하지 못해. 예를 들어서 큰 공사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나 관리비를 내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가장 싸면서도 가장 좋고 그런 거를 선정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 근데 아무런 관심도 없는 속에서 어떤 개인 하나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장난 아닌 거야. 로비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 근데 사람들이 관리단 집회가 뭔지도 몰라. 사람들한테 관리단 집회라고 하면은 그게 뭐예요? 그런다고. 대부분이 그래. 근데 관리단 집회는 집합 건물에서는 1년에 최소 한 번은 정기적으로 개최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야. 그리고 그거를 주최를 하고 그거에서 투표를 하거나 하는 주체는 그 건물의 개별 소유자들이나 아니면 거기 사는 사람도 권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이야.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 건물을 좌지우지를 하고 싶으면 정말 몇 사람한테 열심히 해가지고 표를 받아서 관리인을 하나를 뽑아. 그럼 그 사람은 여기에 있는 모든 권한을 휘두를 수 있어. 얼마나 쉬워. 내가 들은 걸로는 관리인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이 하나가 있어.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싼 방이 됐든 하여간 하나를 사. 그럼 나는 거기에 소유주가 됐잖아.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관리인을 하겠다는 사람도 없어. 그럼 나 관리인 하겠어 그러면은 너무 쉽게 관리인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거기서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질 수 있고, 이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진짜 이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아무도 모르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그거를 들추려고 그러면 쉽지도 않아. 근데 이 사람이 이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관리소장은 풀타임으로 일을 하지만 관리인하고 관리소장은 또 다른 존재야. 관리인은 어쨌든 그런 권한과 그거는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상주하는 사람일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사람 하나를 세워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건물에서도 똑같은 짓을 해서 관리인으로 선정이 돼.
다른 건물에서도 관리인으로 선정이 돼. 그럼 관리인한테는 일단은 일정 급여가 나가거든. 여기서 조금씩 받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냥 거저 먹는 거야. 거기에다가 이 건물 저 건물에서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어떤 이권 행사를 한다? 재벌되는 거야, 한마디로. 땅 짓고 헤엄치기로. 그런 일이 실제로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본 거라기보다는 실제로 있다는 걸 하여간 들었거든. 그리고 실제로 관리인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로비를 하는 현장도 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되게 많이 봤어. 엄청난 카르텔이네. 그러니까 그거를 한국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 나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언젠가는 내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런 부분을 좀 알려줘야겠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 왜냐하면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야. 그거는 그 안에 자기 재산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한테 고스란히 피해로 가. 그렇지만 그게 관리비가 되는 뭐든 짜잘하게 나눠서 하니까 그거를 찾아낼 방법도 없고, 아니면 그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를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야. 정상적으로 관리위원을 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건물들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이거에 막 관여를 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보통은 층별 대표를 뽑아. 그래서 층별 대표들이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모여서 이 건물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관리소장한테 보고를 듣고, 아니면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같이 의논을 해서 이거는 어떻다 저떻다 하면서 결정을 해. 그리고 관리인을 대부분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맡아.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좀 덜한. 근데 이것도 웃기는 게 뭔지 알아? 층별 대표가 됐든 관리위원이 됐든 귀찮잖아. 생업에 바쁜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 신경을 안 쓰고, 이런 게 뭔지도 모르는데 이런 거를 신경을 쓰겠어. 그러니까 패거리들이 관리위원회조차도 자기 패거리를 구성을 하는 거야. 그건 내가 실제로 본 거야. 그래서 한번 관리단 집회를 하거나 그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소유주들한테 전화가 막 장난 아니게 가는 경우들이 있어. 그런 건물들이 가끔씩 있어. 이거 시청하시는 게스트분들 중에서도 그런 걸 경험을 하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야. 만약에 집합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막 여기에 이 사람한테 도장 찍어달라. 왜냐하면 어쨌든 투표를 해서 받아야지만 되는 구조거든. 그러면 그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사람 말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꾼인지를 관심을 안 갖고 있잖아. 전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인 거야. 관심을 가져야지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 또 한편으로 이게 너무 복잡한, 그 말하다 보니까 나도 머리가 아픈데,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별의별 사람들이 또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일일이 트집 잡고 막 별 그걸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고. 견수까지는 얘기하다 보면 정말 너무 머리 아파서 안 되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파트의 관리소나 그런 것도 심각하긴 한데, 아파트는 더하지 뭘 하나를 해도 규모가 굉장히 크고 엄청난 금액이 움직인단 말이야. 거기서는 리베이트가 됐든 별의별 일이 벌어질 여지는 얼마든지 있어. 그리고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근데 아파트보다 더 심각한 게 집합 건물이야. 내가 수익형 부동산만 투자를 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너무나 많이 봤고, 분양형 호텔에서 이렇게 싸우고 개고생을 하면서 다른 같은 처지에 있는 곳들과 얘기를 해보니 똑같아. 관리소를 차지를 하기 위해서 싸움도 장난도 아니고, 여기 같은 경우는 관리소가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주지 않아. 우리가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관리소하고 소송이 말도 못해. 영업 방해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게 명백하니까 우리가 계속 승소를 해. 그래도 고쳐지지 않아. 이거를 그러면 왜 그러냐 막 그렇게까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복잡한 스토리가 너무 난해해서 여기서 다 얘기를 할 수도 없어. 그렇지만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이 관리소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여러분이 어디서 살고 있든 관리소란 존재가 있는 한은 관심을 가지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관심을 가지시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0에 가까운 지식의 수치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것을 참고를 하고 이것만큼은 피해야 되는 관리소다라는 게 있을까요? 그게 어려운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 수가 없어, 바깥에서는. 이거를 우선 내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건, 이미 내가 어떤 수익형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관리소와 관련이 돼 있어. 그럴 때는 할 수 없으니까 관리소에서 운영위원회를 한다든가 뭔가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반드시 공고로 떠. 그럴 땐 관심을 가지고, 내가 대표로 갈 게 아니면 그 대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조금씩 관심을 가져봐. 여기가 이상하다 싶으면 이게 문제인데 귀찮잖아. 이 번거롭고 신경 쓰이고 골치 아픈 일에 엮이고 싶지 않잖아. 다들 에이 몰라 그냥 그러고서 무관심으로 해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 무관심이 바로 저 사람들의 먹이야. 귀찮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상한 게 보이면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횟수가 늘어날수록 함부로는 못하겠지. 근데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도 아직은 이 솔루션을 모르겠어. 총체적으로 너무 누적되어 온 문제라. 그렇지만 내가 단지 할 수 있는 말은 무관심은 먹이다. 관심을 가져야 조금씩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밖에 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내가 무언가 집합 건물을 사려고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했어. 그때는 관리소를 잘 봐야 돼. 주변 부동산을 돌아다녀 봐야 돼. 주변 부동산을 다니면서 물어봐. 그 건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살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알아볼 걸 알아봐야 되잖아. 부동산에 가서 여기 관리소는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 얘기를 해줄지 어떨지는 나도 알 수 없지만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반드시 발품은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정보는 더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 만약에 여기가 굉장히 관리소 문제로 복잡하거나 그렇다 그러면 투자를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중요한 건 좋은 걸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똥을 밟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거를 다른 표현을 좀 지뢰를 지뢰를 밟지. 아니 근데 너무 적절한 표현이기는 해요. 똥을 밟지 말아야 된다. 똥을 거하게 밟으셔가지고 똥통에 빠지신 수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 똥통에서 굴른 수준이지. 진짜야. 나는 정말 똥통에서 10년 이상을 굴렀어. 하여간 투자에서 중요한 건 좋은 걸 사는 것보다 나쁜 걸 피하는 게 더 중요해. 잊지 마. 한국은 왜 이렇게 다 정직하고 그런데 사기꾼만 왜 이렇게 많냐. 정말이야. 사기공화국 맞아. 근데 그거는 사람들의 무지와 욕심을 이용을 한다고 그러잖아. 내가 여기서 겪으면서 느낀 건 뭔지 알아?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욕심을 부리지 않아. 터무니없는 욕심을 부리고서는 이런 투자를 하는 게 아니야. 되게 소박해. 적어도 내 노후 대비를 할 수 있게 아니면 이걸로 작은 내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게 정상적인 투자 마인드를 가진 그런 소박한 마인드야. 욕심과 무지를 이용을 하는 건 맞는데 사실 욕심의 포션은 작아. 무지가 커. 알려주고 싶은 건 우리들이 뭘 모르고 있는가 그거를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어. 어떤 거를 눈 똑바로 뜨고선 감시를 해야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은 거고 게스트 분들이 댓글로 궁금하신 걸 달아주면 필요한 건 댓글로 답변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이거는 세상에 알려야 할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체크인은 여기까지. 다음에 만나요.